국방부 이메일 배달 실수에 아프간인 수천 명이 망명했다. 망명 사태. 이게 아마 여러분 보시면서 제목 보시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생각 들 겁니다. 이메일 배달 실수했는데 왜 수천 명이 망명을 해야 되지? 이게 영국 국방부가 이메일을 잘못 보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인 협력자, 영국의 협력자죠. 한 2만 명의 개인 신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영국으로 다 이주를 시키려는 그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이 한 13조 원 정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영국 안팎에서는 이 가장 비싼 이메일 아니냐 뭐 이런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군이 이런 실수를 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게 국제적인 첩보전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협력자들의 신상이 전부 다 노출이 돼 버렸으니까 참 큰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좀처럼 이해가 안 가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 이현우 기자와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뭐 사실 이메일을 잘못 보낸다는 거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거기다가 그 이메일에 들어있는 게 그 협력자, 영국에 협력하는 일종의 뭐 첩보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망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사람들 명단이 쭉 들어있다는 건데 이게 사건 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네, 사실 이 사건 자체는 2022년 지금부터 3년 전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아, 최근에 일어난 게 아니라 3년 전 사건이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국방부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네. 대외 공개를 이제서야 하게 된 건데요. 영국 특수부대 군인이 아프간 내 영국군 협력자 18,700명과 그들의 가족 6,000명의 신상이 담긴 엑셀 파일을 네. 영국의 다른 정보기관들 그리고 고위장교 관료들에게 단체 메일로 보내는 과정에서 네. 이메일 주소 하나를 잘못 적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터진 건데요. 아, 아니 이런 것도 뭐 단체 메일로 보내고 그러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건 좀 이게 좀 민감한 민감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뭐 공인된 방화벽이 설치돼 있는 정보기관 내에서 보냈으면은 그래도 외부 통신망하고 아예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았을 텐데 네. 하필 이 군인이 또 이걸 외부에서 보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엉뚱한 사람한테 보내졌고 받은 사람은 또 이걸 자기 페이스북에 이상한 메일이 왔다. 그러고 올리면서 이제 일파만파 이제 문제가 퍼졌습니다. 네. 그런데 영국 국방부는 이거를 또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협력자들의 이제 개인 신상 정보 보호를 한다는 명목하에 3년 동안 자세한 사건 정보 공개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 보호 조치가 해제가 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건데요. 아,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해제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당장 이 명단이 공개가 되면서 이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은 지금 탈레반 정권 입장에서는 완전히 민족 배반자로 낙인이 찍힌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살해 위협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을 영국으로 이전시키는 계획이 이제 지금까지 비밀리에 진행이 되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4,500명 정도를 이제 영국으로 이전시켰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이미 4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7,400억 원 정도가 쓰였다고 하고요. 문제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도 다 데리고 와야 하고 또 이들이 영국에서 정착하고 살려면은 정착금도 줘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직장도 잡아줘야 되고요. 네. 이들이 영국 국방부에 지금 단체 소송을 걸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총 비용을 따져보니까 최소 7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13조 원은 들어갈 거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메일이 됐다 이렇게 올림거리가 된 건데요. 일단은 영국 안팎에서는 굉장히 지금 논란에 휩싸였고요. 그리고 도대체 이거 메일 보낸 군인이 누구냐. 네. 그래서 이거 찾아야 돼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거 이제 일단 공개를 할 경우에 이제 심각한 인권 침해 발생이 있으니까 못한다라고 신상은 함구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영화에서나 보던 일인데 사실 아마 여러분 가끔 영화 보면 이런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협력자, 그 현지의 협력자, 아프가니스탄 등 현지 협력자와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그걸 이루고 나서 그 가족들을 미국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이주하는 그런 영화 본 적이 있을 텐데 딱 지금 보니까 그러한 케이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처음이 아니라 2023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때는 무슨 일이고 왜 이렇게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네, 그때도 2023년 7월에 진짜 어이없는 유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영국군에서 이제 미군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틀렸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군 마지막 도메인에 찍는 게 이제 점을 찍은 다음에 MIL 이제 밀리터리 이거를 찍어야 하는데 네. 이 MIL을 중간에 I를 빼먹고 ML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하. 이제 IP 주소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미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말리로 보내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말리는 아프리카 내 대표적인 친러 국가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러시아로 많은 기밀이 유출됐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그때 나왔었습니다. 네, 네. 사실 이런 실수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때 이 말리의 이메일이 전 세계 해커들의 표적이 됐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미군도 말리에서 굉장히 많은 수백만 통의 기밀 정보를 실수로 보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초음속 미사일 개발 관련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요 고위 장군들의 동선, 네. 이들이 또 어떤 행사에 가는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기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군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이나 정부에서 이 이메일 해킹 문제 때문에 또 우려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보안 시스템도 만들고 그리고 또 화이트 해커라고 하죠. 이제 해킹을 막는 해커들도 네네. 고용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엉뚱하게 이메일 주소를 실수로 잘못 써서 정보를 적국에 넘겨주는 웃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진 건데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나라에서 지금은 이제 이메일 전송을 할 때 군인들이 한 번 더 조심하도록 안전장치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교육을 굉장히 강화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어떤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우리나라 군인들도 이메일 보낼 텐데 이 어떤 그와 관련된 보안 시스템 같은 게 돼 있는 건지 혹시 우리도 또 이렇게 이메일 하나 철자 하나 잘못 써가지고 엉뚱한 대로 정보가 보내진 적은 그런 사건 사고는 없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건 어쨌든 이제 사람이 이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보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근데 요즘에 이제 또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이메일 해킹. 이메일을 해킹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메일 해킹 시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그 이유가 있나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메일의 경우에는 군이든 정부든 기업이든 이제 한 조직원 전체가 하나의 이메일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하. 이제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조직에서의 지위 고하와 관련 없이 한 사람의 이메일만 이제 뚫게 되면은 네. 공용 이메일을 뚫으면은 이제 기밀을 빼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계정을 타고 또 다른 정보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시아경제다 그러면 이현우 기자 그 이메일 계정 하나만 뚫으면 전체 다른 구성원들 이메일 해킹이 아주 쉽다. 그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해외 유명 해커들도 각 개인의 이메일에 먼저 침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이 사람의 상관이라든가 이 사람과 주로 거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제 공용 이메일을 해킹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일부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조직들에서는 공용 이메일을 아예 외부 통신망하고 차단하는 경우까지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또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 AI가 이메일 내용을 요약해주는 기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걸 악용한 신종 이메일 해킹 수법도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 개인 이메일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이나 조직들에서도 그래서 이 AI랑 이메일이 같이 있는 프로그램들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경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참 발달할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킹 하면 역시 북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 우리나라도 이 관련해서 과거에 김숙희부터 포함해서 북한의 이른바 라자루스 등 해킹 조직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메일 해킹 등 관련해서.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으로부터 오는 이메일 해킹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이제 이메일 해킹이나 코인 탈취 분야에서는 전 세계 1위로 알려진 국가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도 해커 조직이 거대하고 담당 인원만 5만 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세계 보안 업체들도 이제 북한의 이메일 해킹 수법이나 이런 거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주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해킹 수법 중에 대부분이 이메일 해킹이라고 하고요. 전체 해킹 중 70% 이상이 이제 이메일 해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뭐 포털 사이트의 보안 경고 메일, 뭐 네이버나 아니면 일부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보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고 오는 메일들, 네네. 이것도 보통 이제 그걸 사칭을 해서 이제 북한 해커들이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아, 그것조차 경고 메일을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 해킹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걸 보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뭐 우체국이나 정부기관 전자문서를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빼가기 위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메일을 받아보신 경우도 이제 많을 텐데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아예 이메일을 열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북한에서도 지금 최근에는 역으로 이메일 역해킹 사건이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해킹이라면은 이제 북한을 상대로 한 해킹이 늘고 있다 그 얘기인가요? 네, 북한 본국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해킹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각 해외 공관에 나가 있는 공관들 중에서 해킹 위험이 높은 걸로 알려진 지역에 나가 있는 해외 공관들은 그 북한 정부의 공식 이메일을 아예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북한 IP 주소가 이제 아닌 사설 이메일 IP를 따로 사가지고 이제 별도로 운영하는 곳이 뭐 수십 곳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공격을 많이 하는 만큼 또 본인들도 또 당하기 쉽게 됐다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메일 해킹은 뭐 심지어 가장 해킹을 많이 하는 북한조차도 이렇게 당하기 때문에 결국에 발생 위험이 계속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개인 이메일이나 공용 이메일 모두 항상 해킹이 일어날 수 있는 걸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 남북 간에 보이지 않는 물밑 그 해킹 전쟁도 치열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영국의 국방부가 이메일 배달 실수를 해서 아프가니스탄 수천 명이 망명한 사태, 앞으로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이메일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파장이 생긴 그 사건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